지금 거울 속에 비친 그 얼굴은 진정한 당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빚어낸 허상입니까? 우리는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해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내고 인정이라는 마약을 얻기 위해 영혼의 고요한 맥박을 스스로 잠재워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서늘한 진실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인형이 되어갈수록 당신의 진짜 생명력은 차가운 무덤 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이 아닌 타인이 써내려간 시나리오의 비굴한 엑스트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남의 인생을 모방하며 소멸해가는 이 영적인 자살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뼈저린 허무함과 이유 없는 피로는 사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화려한 가면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당신 안에 잠든 거친 야성과 진실을 해방시킬 8가지 존재의 법칙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예의 바른 꼭두각시였던 당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가면을 깨뜨리고 오직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주권자가 자신의 실체를 되찾기 위해 단행해야 하는 첫 번째 혁명은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던 방패가 어느덧 자신을 가두는 창살이 되어버린 페르소나의 역설을 인식하고 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생존을 위해 친절한 이웃, 유능한 직장인, 수용적인 가족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초기에는 이 가면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유용한 도구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뜨거운 석고 같은 가면은 우리 얼굴에 달라붙어 본연의 표정을 지워버립니다. 당신이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그 거짓된 미소 아래서 한 뼘씩 질식해 갑니다. 가면이 완벽해질수록 당신의 본질은 창고 깊숙한 곳에 버려진 유령처럼 변모하며 당신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론적 상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위는 영혼의 주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비굴한 항복 선언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기대를 비추는 거울로 전락하는 순간 당신은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합니다. 객체화된 인간은 조종당하기 쉽고 소모되기 쉬우며 끝내 버려지기 쉽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만성적인 피로는 육체의 고단함이 아니라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그 무거운 가짜 이미지를 지탱하기 위해 영혼의 에너지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그 대가로 당신이 얻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연기하는 배역에 대한 찬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잠시 입었던 위장복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진정한 위엄을 드러내듯 당신 또한 자신의 가면을 주권자의 결단으로 분쇄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가면을 사랑하는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가두는 가장 달콤한 사슬입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고 날 것 그대로의 연약함과 강렬함을 동시에 드러낼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의 조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이 타인을 불편하게 만든다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주권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는 단단한 중심에서 탄생합니다. 페르소나의 반역은 당신을 사회적 꼭두각시에서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빚어내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거짓된 수용을 주권자의 정직함으로 대신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존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비굴한 친절과 인정 욕구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가면을 벗는 고통을 당신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진실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본연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기대와 압박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정직한 현존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가짜로 살기보다 진실하게 부서지는 것이 곧 최고의 승리임을 깨닫은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혁명적인 과정은 당신에게서 가짜 친구들을 떼어내고 진정으로 당신의 본질을 사랑할 수 있는 이들만을 남길 것입니다. 당신의 성벽을 허물고 진짜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권자만의 절대적인 자유를 호흡하게 될 것입니다. 가면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숭장한 주연 배우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을 완성하기 위해 마주해야 하는 두 번째 법칙은 자신이 그토록 부정해온 내면의 어둠, 즉 그림자를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힘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규정한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분노, 질투, 이기심, 그리고 파괴적인 욕망들을 무의식의 가장 깊은 방에 가두어 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시한다고 해서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당신의 삶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당신이 원치 않는 비극을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하게 만듭니다.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림자를 외면하는 자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으며 자신의 어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타인의 조종에 영원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림자는 당신이 버린 길들여지지 않은 생명력의 집합체입니다. 당신이 친절함이라는 가면을 지키기 위해 분노를 억눌렀을 때 당신은 동시에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이 겸손이라는 명목의 야망을 숨겼을 때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강력한 추진력을 스스로 거세한 것입니다. 주권자의 힘은 단순히 빛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발견하고 이를 제어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위협이 될 수 없는 자의 순수함은 미덕이 아니라 나약함일 뿐입니다. 진정한 주권자는 자신 안의 괴물을 인지하고 그 괴물에게 고삐를 채워 자신의 제국을 수호하는 충성스러운 파수꾼으로 부리는 자입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제국의 변방의 도살인 거친 부족들을 정복하여 강력한 군대로 편입시키듯 당신 또한 자신의 그림자를 주권자의 자원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미워하고 비판하는 타인의 모습 속에서 당신 자신의 억눌린 조각을 발견하는 투사의 과정을 멈추십시오. 세상의 어둠을 탓하기 전에 당신 안에 어두운 방문을 열고 그곳에서 굶주려 있던 조각난 자아들을 주권자의 자비로 껴안으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어둠과 화해할 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의 비난이나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심리적 무결성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악함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선해질 수 있으며 자신의 파괴력을 통제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의 결탁은 당신을 반쪽짜리 인간에서 자신의 전체성을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내면의 유령을 주권자의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합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위선과 도덕적 결벽증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당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무기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전체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통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어둠과 수작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거대한 존재감 앞에 압도될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빛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최고의 권능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확립해야 하는 세 번째 법칙은 외부의 모든 자극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성을 끊어내고 내면의 선택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자극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비난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불안을 건드리며 누군가는 당신에게 동조를 강요합니다. 이때 당신이 화를 내거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상대방의 비위에 맞추려 한다면 당신은 그 즉시 주권을 상실한 노예가 됩니다. 당신을 자극하는 사람이 당신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 높여 반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침묵의 고고함 속에 존재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즉각적인 반응은 상처 입은 자아의 반사작용일 뿐입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고 모든 비판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사실 당신의 중심이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윤근 개성화의 과정이 이러한 자동적인 반응의 사슬을 끊고 외부 자극과 나의 행동 사이에 의식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자극을 받았을 때 침묵을 선택한다면 그 에너지는 외부로 소모되는 대신 당신의 내면 성전을 강화하는 연료로 축적됩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타인의 조종 시도를 무력화하고 공간의 주도권을 당신의 손으로 가져오는 가장 고차원적인 심리적 통치술입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적군의 유인책에 휘둘리지 않고 요새 안에서 냉철하게 전황을 관조하듯 당신 또한 자신의 내면적 평정심을 주권자의 최종적인 성벽으로 삼으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버튼을 누르려 할 때 그 버튼이 연결된 회로를 과감히 끊어버리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잃고 자신의 무력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거울이 되어 그들의 조급함과 악의를 고스란히 그들에게 되돌려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평화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마십시오. 반응의 사슬 파괴는 당신을 감정의 노예에서 자신의 마음을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외부의 소란을 주권자의 침착함으로 압도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명료함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조급함과 인정 욕구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침묵의 무게를 당신의 품격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고요함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비반응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도발과 수작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서늘한 권위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곧 지배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네 번째 법칙은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가 외부로 무분별하게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
정서적 누수의 차단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자신의 힘든 사정을 털어놓거나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며 설명할 때 일종의 해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해소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변혁시키는 데 쓰여야 할 고귀한 생명 에너지를 허공에 뿌리는 파괴적인 낭비 행위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는 순간 내면에서 끓어오르던 연금술적 열기는 식어버리고 당신은 다시 평범하고 무력한 존재로 돌아가게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언어는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통로입니다. 융은 인간의 내면적 성장이 폐쇄된 용기 안에서 압력과 열기를 견딜 때 비로소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고통이나 열망을 타인에게 말로 전달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당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닌 타인의 가십거리나 일시적인 동정의 재료로 소비됩니다. 주권자의 힘은 침묵 속에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그 압력을 견디며 내면의 금을 정련하는 인내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성전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국가의 비축미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을 위해 아껴두듯 당신 또한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주권자의 전략적 자산으로 삼으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속내를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질 때 그들에게 당신의 영혼을 조각내어 팔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응축되어 타인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아우라로 변모합니다. 말이 많은 자는 그 말의 무게만큼 가벼워지지만 침묵을 다스리는 자는 그 정적의 깊이만큼 위대해집니다. 정서적 누수의 차단은 당신을 감정의 구걸자에서 자신의 생명력을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노출을 주권자의 보존으로 대신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밀도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가벼움과 수다스러움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침묵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비축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열기를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보존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조종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묵직한 존재감 앞에 압도될 것입니다. 닫아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주권자가 귀환의 여정에서 마주해야 하는 다섯 번째 법칙은 자아의 가장 비굴한 욕구인 이해받고 싶은 유아적 갈망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진심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냉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타인이 당신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지각 능력과 편견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걸하는 매 순간 당신은 자신의 주권을 타인의 판단이라는 법정에 내던지는 셈입니다.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는 당신을 타인의 시선에 종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사슬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성화는 타인의 동의 없이 홀로 서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세상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융은 개인이 자신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대라는 거울을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인정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주권자만의 절대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그 고독한 태도가 오히려 타인이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권위를 형성합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군중의 일시적인 평판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국가의 대의를 위해 고독한 결단을 내리듯 당신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주권자의 내면적 확신으로 확립하십시오. 타인의 박수 소리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실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증명할 수 있는 성역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오해하고 비난하더라도 당신이 자신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해받기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해받고 싶은 갈망의 처단은 당신을 인정의 노예에서 자신의 진실을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타인의 공감을 구걸하기를 주권자의 고독으로 대신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립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의존성과 나약함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오해받는 것을 당신의 특권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고독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판단과 참견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단단한 자존감 앞에 무력화될 것입니다. 홀로 서는 것이 곧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주권자가 자신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여섯 번째 법칙은 타인의 부당한 기대와 요구를 단호히 끊어내는 거절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면 무례한 사람이 될까봐 혹은 미움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원치 않는 곳에 낭비합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요청에 예 라고 답하는 것은 친절함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선을 지킬 힘이 없음을 자인하는 나약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며 이를 주권자의 의지 없이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은 영적인 자산에 대한 반김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절은 자아의 경계를 확고히 하고 내면의 성소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당신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타인의 투사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자신의 공간을 정화하는 연금술적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윤근 개인이 자신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에 휘둘릴 때 영혼의 분열이 일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거절은 단순히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과 맞지 않는 에너지가 당신의 제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주권자의 방어벽입니다. 당신의 단호한 거절은 당신의 존재를 더욱 명료하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제국의 안위를 위해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고 부적절한 자들의 입국을 불허하듯 당신 또한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주권자의 의지로 관리하십시오.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 자신을 실망시키는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겨야 합니다. 당신이 거절의 권능을 행사할 때 주변의 기생적인 인연들은 떨어져 나가고 오직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진정한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거절은 당신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거절의 주권은 당신을 사회적 하인에서 자신의 영역을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외부의 압박을 주권자의 단호함으로 압도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경계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죄책감과 의무감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거절하는 것을 당신의 권리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함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거절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간섭과 조종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단단한 벽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험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을 완성하기 위해 마주해야 하는 일곱 번째 표식은 사회가 미덕으로 포장한 가짜 도덕의 틀을 부수고 자신의 원초적인 진실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하고 타인을 배려해야 하며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냉혹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선량함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버림받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까? 융근 스스로를 도덕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내면에 얼마나 짙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공격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단지 이빨을 숨긴 나약함에 불과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짜 도덕은 개성화 과정을 방해하는 가장 정교한 감옥입니다.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분노와 야망을 억누를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스스로 거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미덕은 내면의 어둠과 파괴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설적으로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주권자의 통제력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은 당신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짜 도덕의 사슬을 끊고 당신의 본능과 욕망을 빗속으로 통합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조종당하지 않는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맹목적인 관용 대신 공정한 법도를 세워 제국의 질서를 바로잡듯 당신 또한 자신의 행동 기준을 주권자의 내면적 가치관으로 확립하십시오. 사회적 평판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실하게 행동할 때 어떤 이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자의 이기심은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는 숭고한 책임감입니다. 가짜 도덕의 가면을 벗고 당신의 정직한 본성을 드러낼 때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강력한 아우라를 뿜어내게 됩니다. 가짜 도덕의 파괴는 당신을 도덕의 노예에서 자신의 윤리를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외부의 규범을 주권자의 진실성으로 대신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정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위선과 자기 기만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진실한 것을 당신의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통합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도덕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위선과 가르침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정당한 위험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곧 선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험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을 완성하는 최종적인 법칙은 타인의 시나리오를 따르는 모든 모방의 삶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스스로 자신의 신화를 써 내려가는 개성화의 최종 현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 동안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하며 집단적인 틀 안에 녹아드는 데 에너지를 소모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닮으려 애쓰고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매 순간, 당신은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고유한 주파수를 스스로 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낡은 자아의 잔해 위에서 진정한 자기를 재창조하고 통합하는 위대한 연금술적 혁명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최종적인 단계는 가면을 벗는 것을 넘어가면 아래 숨겨진 모든 파편화된 자아들을 하나의 왕권 아래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상처, 어둠, 열정, 그리고 이름 모를 갈망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온전한 전체를 이룰 때 비로소 당신은 외부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중심을 확립하게 됩니다. 온전함은 완벽함보다 위대합니다. 완벽함은 가면을 필요로 하지만 온전함은 정직함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모든 면을 수용하고 주권자로 우뚝 설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박수를 갈구하는 배우가 아니라 자신의 무대를 직접 설계하고 집행하는 창조주가 됩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제국의 낡은 법도를 허물고 자신의 통찰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듯 당신 또한 자신의 존재를 주권자의 최종적인 신화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누구의 복제품도 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비로소 인류 전체를 치유할 수 있는 독창적인 지혜의 근원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은 당신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신성한 정적입니다. 당신의 뿌리가 자신의 진실에 단단히 박혀 있을 때 세상의 어떤 폭풍도 당신을 휩쓸어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가 곧 의미가 되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개성화의 최종 현현은 당신을 사회적 엑스트라에서 자신의 운명을 조각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모방을 멈추고 주권자의 창조성을 발현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영원 무궁한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비교와 열등감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을 당신의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개별적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평범함과 수능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고귀한 독창성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곧 우주를 구하는 길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주권적 상태는 당신이 세상에 남길 가장 위대한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과 말은 타인의 속삭임이 아닌 당신 영혼의 심연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탁이 됩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당신의 얼굴은 이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운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을 가두던 무거운 가면들을 어떻게 파괴하고 당신 안에 잠든 진정한 주권자의 위엄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8가지 신성한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느껴온 그 뼈아픈 피로와 공허함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니라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싶지 않다는 영혼의 마지막 저항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그림자와 결탁하고 반응의 사슬을 끊으며 개성화의 정점에 도달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꿈속 소품이 아닌 자신의 현실을 통치하는 불멸의 주인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 속에 잠들어 있던 진실의 불꽃을 깨우고 당신의 삶을 주권자의 신화로 바꾸는 도화선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재탄생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나는 나의 가면을 깨뜨리고 오직 나의 진실로 나의 왕좌를 지키는 존엄한 주권자가 된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선언은 이제 당신의 영토를 수호하는 절대적인 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주권자의 광경과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